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8860 2분의 1 지분입니다. 부부 소유죠. 37페이지 오른쪽 보십시오. 그렇죠? 2분의 1인데 같은 곳에 살고 있죠. 근데 이것이 강제 경매로 나왔죠. 얼마로 나왔죠? 7,1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격이 이게 보면은 10억 정도쯤 되는 아파트죠. 지분이다 보니까 5억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 부부가 이혼을 했으면 모를까?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이거 지키려고 그러면은 5억 주고 지분을 사야 돼. 이거 취하시켜야 돼. 그렇죠? 그럼 취하시키려면 낙찰받은 사람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이건 제가 보면은 취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 취해야 됩니다. 38페이지예요. 이것도 제가 10여 년 전에 강의하던 거를 이번에 또 강의를 하게끔 됐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69680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2억 5천에 시작해서 1억 7,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박이가 전입이 있죠.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은 중소기업은행에서 2008년도 4월 4일 날 3억 4천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죠?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세입자를 조사를 하고 빌려줘, 그냥 빌려줘? 그럼 세입자를 조사를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세입자라고 그거 했으면은 중소기업에서 돈을 빌려줘, 안 빌려줘?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돈 빌려줄 때 이게 세입자 아니라는 걸 각서 받고 빌려줬죠. 그러니까 여기 대항력이 무서워, 안 무서워? 아니, 이런 거는 10년 전에 하던 거라니까 지금. 근데 중소기업 자동 관리인가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나요? 확인하면 가르쳐 주는데 또 안 가르쳐 주는 그 담당자도 또 있어요, 보면. 그럼 커피에 사서 드릴까요? 본점에 뭐라 그러더라 어디 거기를 가서 준다. 아니 그렇지만 예의 간단하게 보면은 이것이 돈을 빌려준 곳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었다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은행에서 중소기업인 은행에서 전문가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세입자로 확인 안 하고 돈을 빌려주느냐? 왜 3억 4천씩이나 설정을 해서 3억이나 빌려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정도 아파트를 입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정도는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대항력이 있어서 뭐 하면은 판사한테 바로 가짜 임차인이라고 소송하면은 바로 이겨요. 판사님한테.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대청 아파트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보면은 전용이 8.17평이니까 16평짜리 아파트입니다. 16평짜리 아파트가 2분의 1을 지분해서 3,600에 시작했다가 지금 떨어져서 누가 낙찰을 받았다가 또 미납을 해서 2차, 3차까지 떨어졌거든요. 강제 경매로 1억 1천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분이 지분권자가 보증을 있다고 4,900만 원 신청했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지분권자가 어떻게든지 이걸 다시 살려고 팔방구방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얼마를 주고 미납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426-5 내필지에서 답으로 해서 5필지가 나왔습니다. 감 2346평이 5억 3천에 시작해서 2억 3,800까지 떨어졌습니다. 44페이지 보십시오. 4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산소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것이 빠진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산소가 어딨나 하고 봤더니 47페이지 보십시오. 47페이지 보면 산소가 내 땅 안에 산소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산소가 내가 경락받은 땅 안에 있는 걸로 보여요. 46페이지 보시면 하얀 색깔 2개가 있는데 그 땅은 빼놓는 겁니다. 빼놓고 내 땅에 뭐가 있어? 산소가 있죠. 그렇죠? 산소가 있으면 사지 마. 돈이 되면 사는 거죠. 낙찰 받아서 이거는 연금으로 쓰는 겁니다. 연금으로 쓰기 위해서는 한 4, 5년이 걸리고 65세 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는 여기 산소 주인을 찾아갖고 지료 내놓으라고 그래서 지료 받아서 쓰다가 나중에 농지연금 받으면 됩니다. 산소 없애지 말고 그냥 지료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요새는 지금 산소도 지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지연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지연금인 경우에는 감정가의 90%를 가지고 연금으로 나누어 주거든요. 그럼 여기 5억 3천이면은 한 4억 5천 정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연금으로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이제 연금을 신청해 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4억 5천의 감정평가가 됐으면 1억 5천만 원이나 뭐 1억 정도는 일시불로 먼저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된다 연금으로 신청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내 돈이 어떤다?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가시면 농사는 지어야 되거든요. 농사 안 지면 안 주거든요. 그럼 농사를 여기에 지으려면은 농막을 하나 갖다 놓고 일단은 농업인을 만드십시오. 농업인을 만들어 놓으면 5년 동안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됐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을 때 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그 농막에다가 주민들을 옮겨놓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시불로 얼마 좀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연금으로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 안까지는 그렇게 만들기 안까지는 그 산소 주인 찾아갖고 지료 내놓으라고 해서 또 받고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소가 있어도 농축증은 해주나요? 안 해주면 나한테 와. 예를 들어서 100평의 논에 밭에 한 3, 40평, 4, 50평을 갖고 있다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원상 복구하라는 게 있는데 2,000평, 2,300평 땅에 그거 한 4, 50평 산소 있다고 안 해주면은 그건 이제 보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특강을 한번 할 건데 특강이 뭐를 갖고 하냐면은 토지 개발과 인허가 이런 걸 가지고 특강을 한번 할 거고 그때 보면은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에 대한 것을 책으로 펴낸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농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책을 가지고 설명하게끔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농림수산식품 담당자가
밭에 산소가 있으나 농사를 짓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조그만 경우에는 그냥 해줘야 농지증은 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2001년도 이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1년도 이전에 있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괜찮죠. 그렇지만 그 이후 거는 아니요, 지료 중아 치료 충분은 뭐 그 13년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묘 기준권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분묘 기준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치료를 하려는 거야. 분묘 기준권 없으면 철거하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나는 내 땅에 낙찰 받는데 분묘가 있으면 너 분묘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 분묘 기준권 있잖아. 그럼 돈 내라. 그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가면 나가라. 나가든지 지료를 내든지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경우니까 지료 내두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료 내고 버티더라도 나는 그냥 농지연금 받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럼 양쪽에서 연금도 받고 지료도 받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천리 2019 타경 9729입니다. 단독주택인데 처음에 변경이 됐다가 유찰돼서 2억 6,100만 원짜리가 1억 2,800까지 떨어졌는데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땅이 상당히 넓어요. 나 가서 봤더니 지금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인데도 176평이거든요. 거의 제가 보기엔 이걸 땅 마저 다 가져온다면 200한 230평 될 거로 봅니다.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건물도 받았고 토지는 지분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전체고 한 필지는 반이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 토지 지분을 마저 가져올 수 있는 사람만이 이걸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경산에 여기 가서 보고 딱 놀랐던 게 이 동네가 상당히 부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하나만 옛날 집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새로 지었는데 새로 지어서 그냥 새로 진 것이 아니라 아주 고급스럽게 진 집들이야. 옆에 다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은 주변에 아무리 내 집이 좋아도 주변에 학고방만 있으면 내 집 가치가 그렇게 안 나가고 내 집은 학고방이라도 주변에 좋은 주택이 있으면 그 집에 가는데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보면.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2020 타경 188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3억 6,900에 시작해서 1억 8,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죠. 욕지면 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시죠? 통영에서. 배 타고 가는 섬입니다. 가까운 섬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필지가 하나, 둘, 셋, 네 필지입니다.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두 필지는 대지고 한 필지는 답이고 나머지 두 필지는 도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57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그 필지가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필지 726-50 이 필지는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데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59페이지 항공사진 보시게끔 되면 이 옆에 집이 지어진 게 없이 풀 같은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없이 농지증은 해주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목사님이
이거 낙찰을 받아서 한 채는 팔고 한 채는 우리 수강생들 한 번씩 놀러 가서 쓰는 집으로 같이 쓰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 하나 안 오셨네요. 53페이지. 아, 53페이지. 2020 501964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죠.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이 대지권 미등기가 돼 있어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입찰에 들어가셔서 대지권 미등기 무시하고 입찰에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55페이지의 이 통영시 욕지명권은 제가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부산이나 창원에 있는 신분들 보고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들어가서 한 채는 팔고 한 채는 가지고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같이 쓰게끔 하려고 이거 고른 거예요. 예? 그래서 좋잖아요, 보면은. 한 채 팔으면 돈 거의 본전은 다 찾는 거거든요. 돈 조금만 더 드리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거 낙찰 받고 나면은 잔금 내기 전에 저기 공투 받아가지고 20명이면 20명이 나눠가지고 같이 잔금 내고 같이 이름 올리고 뭐 한 20명이 같이 쓰는 집으로 만들어 놓고 한 채는 팔고 그렇게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이 제가 보기엔 집도 깨끗하고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실지 못.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5-14 2019 타경 106409 2분의 1 지분이죠. 부부지간이겠죠. 채권 강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강제 경매로. 채권 금액이 얼마죠? 40억이죠. 빚을 져도 이 정도는 져서 경매로 나와야지 뭐 좀 그런 것이 400만 원, 500만 원 빚져갖고 경매 나오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도 이런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죠. 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영해군 사진리 188. 이 아주 바닷가에 있는 땅이거든요. 바닷가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참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여기에 2차선 대로변 옆에 집이 있는데 6,800에 시작해서 누가 1억에 낙찰 받았었죠. 미납을 했죠. 그러다가 변경이 돼 갖고 있다가 다시 6,800에 나와서 누가 8,700에 낙찰을 받았는데 허가 취소로 나왔죠. 그렇죠? 허가 취소가 5월 14일 날 했죠. 그래갖고 심권으로 해서 다시 7월 24일 날 나왔죠. 토지 건물 일괄 여각인데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왜 이게 안 되나 모르겠네. 아, 이상하게. 컴퓨터가 지금 술이 취했어요. 자, 그냥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파란색 칠한 거 있죠, 여기 세 개. 그 필지가 경매로 나온 거고 뒤에 필지는 경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앞에 필지만 나오는 게 하지만 앞에 필지 두 필지하고 건물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런데 제가 이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자, 63페이지 보십시오. 63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집이 이렇게 있죠. 집 뒤 바로 뒤가 절벽이에요, 절벽. 절벽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65페이지에 있는 요 앞에 빗금 쳐놓은 것이 있죠, 이렇게.
그 빗금 쳐놓은 곳이 그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집이 있는 자리야. 즉 이거는 이 빗금 쳐놓은 집이 있는 자리인데 66페이지 보십시오. 66페이지 보면 그 앞으로 이게 지금 표현이 땅이 우리가 낙찰받는 이 땅인데 이 땅은 뒤에 있고 건물은 이 앞으로 나와 있고 이 땅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내부 바닥한 것이 뒤에 이게 뭐야? 절벽이다. 절벽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이 건물은 앞으로 밀려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도로와 188-2 전을 침범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의 경우에 이게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게 미납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침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띄워봤더니 이것은 도로고 국가 소유야. 그러니까 이거 침범한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옆에 땅 있죠, 이 옆에 땅. 전으로 된 건 개인 땅이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이 옆에 168-2 전하고 합의를 해서 내 땅으로 건물을 집 있는 땅을 좀 어떻게 팔아라. 이렇게 해서 팔면은 다행인데 팔질 않고 68페이지 보십시오. 188-2죠. 소유자가 누구죠? 이분남으로 돼 있죠. 이분남이가 우리한테다가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가고 된다? 치료 내놔라 그러면 우리 건물 잘라야 돼.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바닷가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은 들어가도 돼.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비어 있더라고요.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69페이지 오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하리 이게 7분의 1 지분인데 제가 먼저 번에 추천했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가지고 한 번 더 유찰된 겁니다. 7분의 1 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항력 있는 사람이 변누가 있는데 몇 년도에 이사 왔죠? 68년도에 이사 왔죠? 68년도에 이사 온 사람이 이건 대항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보게끔 되면 여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은 변수룡이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변의화, 변수일 둘이서 여기 같이 살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은 변 있고 변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장 우선 매수 들어오든지 거기 같이 거주하는 한 사람은 경매로 나왔고 한 사람 안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 90% 이상 됩니다.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협상이 안 되면은 나머지 지분을 가져와도 되고 나머지 지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는 방법이 1번, 2번, 3번인데 제일 첫 번째 협상하는 거, 두 번째 지분 맞아 가져오는 거, 세 번째는 경매로 파는데 어떤 걸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왜 변경이 됐을까요? 변경을 진짜 갚아서 뭐 변경을 할까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2억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못 갖고 다시 나온 거죠. 여기는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광화읍 용정리 435-1 해갖고 계획관리지역에 여기 경매가 나왔는데 토지가
81페이지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에서 소유자가 바뀌죠. 82페이지 보십시오. 건물이 바뀌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바뀌가 땅을 사면서 건물로 들어간다? 지었기 때문에 주인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주자는 지금 없거든요. 법정 지상권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만 샀죠. 토지만 샀으면은 제가 보면 건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건물 주인이 협상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이건 지분도 아니고 땅 주인이죠. 건물이 건축물 관리자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죠.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해라, 지료 내놔라고 소송을 하면은 상대편에서 법정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그럼 돈 내놔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지도 않은 집을 옛날 집을 지료를 주면서 버틸까요? 그냥 내 건물을 사가지고 가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럼 그 건물을 싸게 사갖고 와서 제3자에게 공인중개사 내놔서 파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파는 겁니다. 83페이지 제주도 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했고 단독주택하고 주택소매점 예능계 강습소 해가지고 이것이 10억짜리가 5억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연동 그러면 제주도의 연동 그러면은 중심가입니다. 제일 중심가고 연동인데 여기 보면 지금 10억짜리가 5억 1,600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아무 문제가 없죠. 한 3년 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입학을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한테 이게 경매 강의, 특수 경매 이렇게 골라주는 거 강의 듣기 전에요. 제 작전은 무조건 2번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최저가로 들어가 보릅니다. 한 50번 들어가면 한 번은 내가 그냥 아무도 안 쳐서 낙찰을 받으면 그거 갖고 몇 개월 먹고 삽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도 떨어지는 게 지루해갖고 보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어떤다? 특수물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사실 교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더라고. 87페이지 보십시오.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대지가 108평이거든요. 108평인데 제가 여기를 가봤더니 그러니까 주무진항 바로 위에 약간 언덕에 있는 옛날 집이 있는 동네고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는 집에 여러 필지가 지금 같이 경매로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가 보니까 87페이지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왼쪽에 빨간 벽돌로 된 집이 있거든요. 88페이지 한 장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88페이지 밑에 있는 집 있죠, 이 집. 이 집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게 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빨간 벽돌 집으로 있는 그 집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 집이 괜찮아 보이더라고. 앞에다가 자기네들 들어오는데 화분도 놓고 다 해놓고 괜찮은데 제가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는 애가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땅이 전부 다 큰데 좋은 집은 나쁜 집이 여러 집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집, 빨간 벽돌집이 있는 이 집을 타켓으로 해서 낙찰을 받고 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너 내 땅을 사라. 지분으로 남의 땅에서 여기다가 집 줘놓지 말고 사라. 협상을 하고 만약에 이게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지 나머지 지분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뭐 못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땅만 가져오려면 가져오는 건데 가져와도 그 옆에 다른 집들은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들고 쳐봐야 나오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것은 지분으로 사고 다 뺏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빨간 벽돌집이나 아까 89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집이 있죠. 오른쪽 밑에 있는 집. 이 집도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1,700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1,800에 사갖고 4천 정도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정도는 내놓을 수 있는 경제적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이게 집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땅이 100평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리식 주택이나 옆에 빨간 주택 있는 집이 5, 60평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100평을 이거를 사가지고 그 조리식 주택에다 한 2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주고 빨간 벽돌인데 2천만 원 주고 니네 땅 가져라. 그래서 우리 땅 지분을 이 두 사람한테 팔고 빠져나오면 딱 되는 겁니다. 그런 물건이에요, 보면. 근데 이것이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지분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한테 압력을 줘서 건물 철거해라 다 팔아자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은 합의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안 하다가 협상 안 해? 알았어 그럼 건물 철거해. 그리고 철거하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 하게끔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은 다 있거든요. 보면은 94페이지 보시면 94페이지도 똑같은 겁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두 평인데 땅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9분의 2 지분인데도 242평입니다. 242평인데 여기도 96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사진자인데 여기 우리 땅 안에 밭이고 여기 앞에가 집이 세 채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집은 집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집 두 채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 사람은 242평을 그 두 집을 상대로 해서 팔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만약 이것도 나머지 집은 다 가져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나머지 그냥 밭이기 때문에 다른 협상할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협상을 안 한다 그러면은 건물 철거해라, 철거하고 전부 다 팔자, 경매로 다 팔겠다 하게끔 되면 이 집 주인이, 이 집 주인이 건물 철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이 협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1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시 기흥구 동백동 75-350 이렇게 돼 있는데 임의 경매고 144평입니다. 이게 보면 물건번호 2번이 있고 1번이 있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물건번호 1번이 있고 그 앞에 것이 물건번호 2번입니다. 두 필지가 나란히 있고 107페이지 보시면 두 필지 가운데로 돌아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지금 107페이지 사진에처럼 1층에 기초와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착공을 하고 중단돼서 경매가 나온 거거든요. 즉 이 얘기를 못하면 누군지 몰라도 이 집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이거 착공을 했다는 뜻은 우리는 이거를 낙찰을 받아도 건축 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취소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을 상대로 너 집다방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압력을 줘서 그 짓든 허가권을 내가 사야지 되는 겁니다. 사야 되는데 여기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75-352가 어딘지 아시는 분? 향림동산이죠. 이 향림동산은 벌써 한 20몇 년 전서부터 유명한 전원주택지예요. 그럼 땅이 몇백만 원씩 가는 곳입니다, 보면. 그리고 관리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보면 들어가는 입구도 아무나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나도 여기 땅 보러 가려다 못 들어가게끔 뒤로 돌아가 가지고 몰래 들어가 갖고 하느라고 나도 애 먹고 들어가서 삐끔삐끔 돌아가지고, 이거 향림동산에 잘 못 들어가게끔 하는데, 향림동산 하면 이거는 가격이 뻔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낙찰을 받아서 건축 허가까지 넘겨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고 파는 것이 맞습니다. 109페이지 오시면 그 향림동산에 대해서 제가 항공사진을 찍어서 위치가 어디라는 게 나왔죠. 그 앞에 골프장도 있죠. 그 향림동산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보면 향림동산이요. 가격이 떨어져야지 사요. 뭐 보면 향림동산이 옛날에는 독보적인 존재였었는데 지금은 그에 못지않은 것이 여러 개가 많이 나오고 고기동 쪽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 그 향림동산이 옛날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오리지널 처음에 한 20년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상당히 그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던 곳이고, 저도 20년 전에 이 경매 강의 하기 전에 이 향림동산에 저도 집을 지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2주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셔서 무척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